안녕하세요, 최승입니다. 네, 오늘 좀 영상이 좀 특별한데요. 제가 연신내에서 병원을 한 게 지금 거의 횟수로 20년 가까이 되는데 20년 만에 병원을 옮기게 됐어요. 20년 동안 그 진료해온 병원을 지금 2주 만에 정리하고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 정리를 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진료를 그만두게 되었다고 이제 연락을 드리니까 환자분들이 오시고, 그러면서 이제 오랫동안 뵙지 못했던 환자분들도 뵙고, 또 제가 여기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랬어요. 굉장히 좀 제 청춘을 30대 중반부터 거의 50대 초반까지 굉장히 뭔가 이렇게 저와 그 동거동락 고락을 함께한 병원인데, 막상 떠난다고 하니까 굉장히 착잡하네요. 사실 이 레이저실도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건데, 레이저실에 레이저들이 혹시 겨울에 부팅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뭐 바닥에 보일러를 깐다거나, 또 여름에 과열될까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한다거나, 또 레이저실을 거의 병원 한가운데 갖다 놓고 이런 일들을 했었어요. 네. 굉장히 좋아하는 공간이고, 이런 공간을 또 버리고 내려가야 하니까 좀 착잡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마지막 시술이기 때문에 잘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일광흑자가 굉장히 크게 있어요. 사이즈가 거의 2cm가 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일광흑자가 크게 딱 한 덩어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잘 보시면 요렇게 한 덩어리, 요렇게 한 덩어리, 요렇게 한 덩어리, 요렇게 한 덩어리로 나눠져 있어요. 그럼 시술도 여기에 맞춰서 하는 게 결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센터로 가지 마시고 그 덩어리를 나눠서 시술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눈가에 흑자가 크게 있을 때, 특히 오비탈 림에서 말라 이 사이에 걸쳐 있으면 굴곡이 생기게 되는데, 리팟의 특징은 컨택 쿨링입니다. 컨택 쿨링 면이 평행하기 때문에 여기서 삐뚤어져서 혹이 이렇게 띄워지는 공간이 생기면 여기는 쿨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오삼이만 강하게 때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pH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리도카인, 보통 이제 차가운 리도카인을 쓰는데요. 리도카인을 이 부위에 주입을 합니다. 좀 아픕니다. 이렇게 해서 볼륨을 만들어줘서 약간 부풀려 주는 거죠. 그러면 이 부위가 좀 평평해집니다. 그러고 나서 시술을 하면 아까와 같은 일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가에 일광흑자가 있는 경우 치료하기 굉장히 어렵고, 또 pH도 잘 생기고 리바운드도 잘 생기는데, 리팟을 사용하면 이상하게 이 부위의 흑자가 굉장히 잘 없어집니다. 나중에 한번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한 번에 깨끗하게 끝납니다. 그리고 멍이 들지 않게 피가 완전히 멎을 때까지 눌러주고 발라주세요. 그리고 리팟의 이제 사이즈가 20mm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20mm를 잘 사용하지 않고 거의 15mm를 맥시멈으로 사용합니다. 이거보다 큰 경우에는 거의 뭐 두 번에 나눠서 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오른쪽으로 살짝 돌려보실까요? 이렇게 하고, 병변을 잘 확인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그리고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 이렇게 눌러주고 했어요. 이유는 이렇게 되면 이 부위가 뜨기 때문에 여기를 좀 받쳐줘야 컨택 쿨링이 정확하게 컨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혹시 남은 부위가 있으면 나중에 추가로 해도 되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 방면도, 또 리팟의 이제 좀 뭐 단점이랄 수도 있는데, 이 냉각 쿨링이 굉장히 강한 대신에 이 펠티어 방식의 쿨링이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냉각을 일정하게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시 냉각을 유지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좀 기다렸다가 레디가 될 때까지 다시 해주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보이는데
모든 그 레이저의 하나의 이런 슈팅하는 이런 원이 다 중첩되어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바깥 라인만 중첩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에 걸쳐서 이런 경우 여기 한번 쓰고 다음에 여기 슈팅을 할 때는 이 하나의 싱글 도트들이 다시 중첩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병변을 약간 딱딱 사이즈가 맞게 가는 게 아니라 역시 약간 중첩이 되게 레이저 네. 다시 이렇게 가서 이 정도는 중첩이 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슈팅을 하는 거죠. 어떠세요? 많이 아프세요? 의외로 많이 안 아프시죠? 한 10분, 15분 지나면 그때부터 통증이 옵니다. 또 다시. 그래서 이렇게 쌓아가서 이제 전체 시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큰 병변일 경우에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쿨링이 아직 되지 않았을 때는 기다렸다가 레디가 뜰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레디가 떴네요. 그럼 다시 또 아까 똑같습니다. 어느 정도 중첩되는 걸 확인하고 슈팅합니다. 또 오른쪽으로 살짝 돌려보실까요? 그래서 이렇게 큰 병변을 시술할 때는 의외로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뭐 이런 시간은 나중에 뭐 아시겠지만 크게 아깝지 않은 게, 뭐 우리가 이런 일광 흑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뭐 10번이면 보통 5, 6개월 걸리니까 그런 시간은 뭐 거의 한 번으로 줄일 수 있으니까 이런 거에 비하면 크게 뭐 오래 걸리는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 생각에 뭐 기술이 더 발전하기 때문에 시간은 냉각 기술이 더 발전하면 시술 시간은 훨씬 더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당연히 시술할 때 이제 이런 각도로 시술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나 혹은 뭐 주변에 얘기할 때 냉각에 대해서 요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레이저를 이용하는 어떤 기술들은 어떻게 보면 뭐 돈을 많이 들이지 않으면 사실 여기서 더 기술이 뭔가 새로운 기술이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하지만 냉각은 우리가 완전히 어떻게 보면 불모지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냉각을 했을 때 특히 진 피칭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앞으로 가장 발전의 여지가 큰 부분이 이 냉각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냉각 기술을 가장 잘 발전시키는 회사가 레이저 시장에서는 가장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많은 업체들이 관심을 이렇게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몇몇 업체들이 제가 아는 바로는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하고 또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리팟의 수가가 꽤 비싼데 아시겠지만 뭐 5mm에 30만 원이고 1cm가 넘어가면 뭐 거의 100만 원 가까이 가고 2cm가 넘어가면 거의 몇백만 원씩 하는데, 딱 병변 하나 할 때는 금방 끝나지만, 돌려보시고요. 그리고 한번 닿았더라도 항상 컨택이 정확히 잘 되어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면서 슈팅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또 처음에는 정확히 위치에 닿았는데 슈팅할 때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도 체크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면이 정확히 컨택 쿨러와 잘 닿았는지, 그래서 이런 거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게 약간 흔들어 보면 됩니다. 우리가 뭐 무게중심이 잘 잡혀 있는지 이렇게 가볍게 점프를 해본다거나 이런 것처럼, 이것도 약간 흔들어 보면
어느 쪽이 더 많이 닿아 있고 또 들떠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쿨링을 이제 미디움 이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냉각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게 돼서 저는 사실 미디움 이상을 잘 쓰진 않는데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굉장히 훨씬, 여기도 발라주세요. 훨씬 더 강력한 에너지를 쓸 때는, 그럴 때는 좀 냉각을 조금 더 높여서 쓰기도 합니다. 괜찮으세요? 여기 좀 화끈거리지 않나요?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보통 통증을 느끼는 시간이 한 15분에서 30분 내외에 환자가 좀 약간 화끈거리는 통증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거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냉각을 하면 통증을 잘 느끼지 않는데 왜 냉각을 하면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할까요? 이 부분이 해결되면, 뭐 제가 여쭤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뭐 단순하게는 시그널링을 좀 지연시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냉각이 어떤 방식으로 통증을 잘 제어하는지, 우리가 뭐 쿨링만 잘해줘도 사실 상당수 통증을 줄여줄 수 있고, 우리가 보톡스 놓을 때도 아이싱을 잘 해주고 주사를 하면 훨씬 줄어들잖아요, 통증이. 그런 메커니즘을 잘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면, 분자생물학적 기전 요 아래에서, 범위에서, 그러면 훨씬 우리가 냉각을 다른 용도로도 잘 이용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냉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각이 표피에만 작용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냉각을, 낮은 온도를 표피를 넘어가서 진피나 지방이나 이쪽으로 잘 전달시켜 줄 수 있다면 뭔가 좀 새로운 일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살짝 돌려보실까요? 이거 이제 리팟은 사실 국내에서 제가 알기로 아직 100대가 조금 안 팔린 걸로 알고 있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뭐 리팟을 사용하시는 원장님들이 100명이 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리팟이 정말 흑자를 한 번에 없앨 수 있느냐 의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걸 의심하는 목소리는 적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가격이 비싸고 또 유지비도 들어가고 하니까 이게 과연 병원에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많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리팟을 구매하고 나서 굉장히 색소 치료가, 저는 뭐 거의 색소 치료만 뭐 20년 가까이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팟을 사용하면서 제가 시술하는 어떤 능력치가 굉장히 상승된 것 같아요. 레벨이 올라간 것 같아요. 이 기미 치료를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흑자만 딱 남아 있다거나 이런 경우가 옛날에 많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면서 굉장히 수월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하는 병원이 이제 청담에 있는 병원인데,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주로 색소 치료를 하니까 강남에 색소로 먹고 살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사실 막상 보면 반대인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일광흑자를 다 했는데, 마지막으로 여기 눈썹 옆에 이제 일광흑자가 있는 경우인데요. 우리가 일광흑자가 눈썹 옆에 있는 경우는 굉장히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치료 파장은 거의 제모가 가까이 될 수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데, 리팟은
그런 걸 크게 무시하고 시술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눈썹엔 스티커를 못 붙이는데 어떻게 하냐. 눈썹 같은 경우는 전 뭐 스티커 붙이지 마시라고 하거든요. 그래도 잘 깨끗하게 잘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듀오덤을 붙이면 결과가 훨씬 좋지만 반드시 붙여야 되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눈썹 위에 합니다. 보시면 눈썹이 약간 하얘져 있는데 나중에 보면 완전히 제모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도 되고, 또 혹시 제모가 될 것 같으면 쉐이빙을 살짝 하고 하면 되는데 많이 할 필요 없고 정말 살짝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일광흑자 치료가 끝났고요.